정확하게 하실 거면 그죠? 아직도 4분 남았는데 의자 물어놓으면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고 자주 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제가 처했었고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자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또 청주 시민과 우리 상당구민들께도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걱정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를 믿고 여러 가지로 성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보내주신 성원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자실에 온 것은 무슨 정식 출마 선언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도 많고 기자분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너무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찾아왔는데 너무 공식적인 출마 선언, 기자회견 뭐 이런 분위기가 돼서 조금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제가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조금도 숨김없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우리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고 도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 출마 여부거든요. 네, 상당구에서는 내년 3월 9일 재선거에 확실히 준비를 해서 출마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게 하나의 걸림돌이 대법원 판결, 중앙당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 과정 어떻게? 소통이 있죠, 우리 중앙당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단 항소심 무죄가 되는 것이고, 전례에 있어서도 우리 당의 여러분들이 항소심 무죄인 상태에서 대법원에 상고가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출마했던 전례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여당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항소심 유죄가 선고돼서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에서도 뭐 도지사 출마해서 당선되고 했던 사항들이어서 법리적으로나 정서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전례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상고심에서 뭐 번복될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럴 염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항소심 판결이 법리적으로나 증거법적으로 탄탄하게 판단을 해주셨고 재판부에서 1심에서 선고했을 때의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우택 위원장이 방문을 해서 예. 사실상 뭐 본인이 전략공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뭐 그분이 무슨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3월 9일 출마를 준비하고 결정을 하기까지는 저 나름대로 어떤 지금의
전국 상황과 청주의 분위기, 그리고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아보고 검토하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저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앞으로 활동을 해 나가면 저는 전혀 문제 없이 공천을 받을 것이고 우리 당의 어떤 대통령 선거의 승리에서 정권 교체까지도 무난히 이룰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외라기보다 뭐 참담하죠. 사실은 거의 대학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거쳐서 군법무관 이제 검사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왔는데 제가 그 속에 이제 수사하는 입장에서 주체에서 객체가 돼서 느끼는 소외는 이를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는 기회가 됐고요.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납득할 수가 없고 화가 나고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제가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법무부와 검찰의 어떤 다툼, 그리고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공방, 뭐 이런 와중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 납득하기는 좀 어렵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저를 희생양 삼은 정치적 탄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략 공천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지 여부와 그 경선으로 간다고 했을 때도 받아들이실 계획이신지, 이어서 어제 정우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 공천이 뭐 잘못된 공천이었다, 그게 총선 백서에서도 명기가 돼 있다, 3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전략공천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선 정우택 예비 후보가 등록을 했지만 앞으로 누가 또 더 출마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100% 전략공천을 받는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의 전국 상황과 어떤 우리 청주 시민들의 바람, 그리고 향후 전개될 미래의 어떤 우리나라 정치 지형도 뭐 이런 객관적 기준을 놓고 보면 그 기준에 누가 부합하느냐, 그리고 유권자인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판단 기준에서 보면 저는 그 기준에 맞춰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우선 명분이라든지 실리 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선 부분에 대해서도 경선이 되려면 자격을 갖춘 후보들이 경선을 함으로써 당의 이익이 되고 그 경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명분에 맞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후보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신청자들 후보로 이제 등록할 사람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저는 경선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 경선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현명하신 청주 시민들과 우리 상당 구민들의 판단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뭐였죠?
잘못된 공천이었잖아요. 아, 잘못된 공천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 기억이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우리 당 공천 기준이 뭐였냐면 개혁 공천이었고 세대 교체였고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당시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여러 군데서 했고, 또 중진들 중에서 출마하시는 분들 중에는 서울로 차출이 되거나 험지로 하는 것이 그때 공천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우리 정우택 지금 예비 후보도 흥덕구의 상대당 거물을 잡겠다. 그래서 험지로 가겠다 해서 간다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그게 본인의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인지, 그걸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공천이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상당부에 공천이 됨으로써 본인이 밀려난 것이 잘못됐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험지로 자진해서 가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와 무슨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천을 제가 무슨 특정인으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뭐 어떤 도움을 받아서 공천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늘을 맹세코 특정인에 기대서 공천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상당구를 선택했고 상당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선은 제 고향이고,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 내지 동기도 오랜 공직 생활을 경험으로 해서 이제 고향에 와서 고향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뭐 좀 봉사하고 싶다는 뜻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고, 정치를 쉽게 하려고 생각했으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특정인과의 관계에서 뭐 무슨 우 이런 관계라면 공천만을 바라본다면 서울에 쉬운 데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의 정치를 하는 동기에 그건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상당부에 와서 우리 그 당시만 해도 모든 분들이 이제 우리 정우택 예비후보께서 건물이시고 경력도 많고 충북의 기반도 탄탄하고 이런 데도 왔던 그런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 시민들이 인물 교체, 세대 교체를 원하고 있고, 중진들이 지금 충북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뭐냐 하는 뭐 여러 가지 회의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가서 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내려왔던 것이지, 제가 무슨 특정인의 믿고 내려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뭐 하늘에 맹세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제가 명분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제 개인이 뭐 당선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우선 제일 1차 우선적인 과제여서, 그 과정의 흐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제가 그 일정에 어떻게 맞추는 것이 유리한지 그것을 판단해서 시기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여러 채널, 우리 중앙당의 여러 채널 통해서 확인한다. 또 그 본인 뭐 개인적으로 저기 그 도당위원장 될 때 뭐 그 중앙당의 그 얘기 듣기로 이미 상당은 어느 정도 그 공천 계획이 섰다, 중앙당의 방침이 섰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혹시 중앙당 쪽하고도 지금 뭐 출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거나 뭐 들으신 얘기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도 충분히 중앙당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슨 도당위원장 출마할 때가 언제인가요? 9월 달인가요? 몇 월 달이죠? 그 당시엔 상당부의 공천 얘기가 나올 때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무슨 공천을 가지고 상당부를 얘기할 그럴 당내 상황이 아닙니다. 우선은 이번에 재선거 내지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곳이 5, 6곳인데
나머지 곳을 보십시오. 조용합니다. 아무런 지금 뭐 예교부 등등 얘기도 없고, 그래서 모든 초점이 지금 대선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당부 공천 얘기할 계제가 아니어서 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중앙당이 얘기하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초점을 대선의 흐름 과정 속에서 상당부를 어떻게 녹여드릴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이라면 과연 우리 당 후보가 승리를 하고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당선될 수 있는 흐름이 무엇인지, 상당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런 큰 틀 속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결론은 나온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당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결국 충북에서 지금 중앙당 판단이 충청도 상황이 다른 시도 상황에 비해서 좋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이 충청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말씀면 이제 결국 후보는 내가 적합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읽히는데요. 그런 근거랄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선과 맞물려서 치른 재선거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청주 내진 충북의 정치 상황이 너무 척박하지 않았느냐.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발굴이 없었고 인재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너무 식상하지 않았냐, 정치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그 부분에 좀 세대 교체, 인물 교체 이런 부분 의견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대선 치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깊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향후에도 만약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서 집권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정치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가장 기반, 저변으로 보면 제 역할은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면서 큰 일을 한다기보다 청주의 정치 풍토를 바꿔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청주를 좀 변화를 시키고 발전을 시키는, 제 입장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후배들이 좀 더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정치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욕심을 버리고 활동을 한다면 좀 더 적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적 희생양 말씀도 좀 하셨었는데 네. 그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대선에도 본인이 이제 나가시는 게 적합한 후보라고 좀 보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그때 상황 처음에 시작했을 때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지금 우리 당 후보가 되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사지휘권이 몇 번씩 발동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공수처 문제라든지 어떤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마지막 법률 개정 이런 문제로 검찰을 계속 압박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 고위직 출신이고 야당 정치인이고 여기를 때려서 이슈화를 시키면 굉장히 그쪽 상황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다는 판단에서 그런 수사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검찰에서도 굉장히 수사를 못하고 좀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몰아치면서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제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해서 판결이 그렇게 됐다면 원위치로 돌아가서 제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대선 정부에도 유리하고 상대와의 어떤 전투에서도 싸움에서도 제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추가로 좀 연관해서 질문 드리면 네. 이제 협의하신 건지 그래서 그 경선이나 아니면 공천되는 거에서 가격을 제한받거나 그러신 건 아닌 걸로 말씀을 드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문제가 안 되는 부분으로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규정상도 문제가 없고 무슨 전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한 부분을 협의하는 것이지 제가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그 기반부터 얘기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거는 뛰어넘은 단계죠. 예. 문제 없다고 보시는 예. 어떤 위치로 갈 수 있다던가 뭐 이런 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이제 공천의 공정성 이런 게 시비가 걸리겠죠. 그래서 좀 뭐 그 부분은 그냥 같은 검찰 출신이고 마지막 같이 대구 고검에서 근무했다는 인연만 말씀드리고 개인적 인연은 말씀드리질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뭐 나중에 공정과 상식과 원칙, 정의 이런 부분에 또 뭐 불공정이 개입된 이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뭐 옥중에 계실 때 정우택 위원장이 상당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어떤 생각인지 들으셨나요? 그때 상당히 복귀한다는 거에서 개인적인 이런 감정이 아니고 우선 굉장히 정치에 대한 회의, 인간에 대한 회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의라는 것들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예비 후보를 등록하시고 흥덕부에 상당으로 넘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흥덕부에 출마를 하셨다가 낙선을 하시고 바로 모든 걸 정리하고 청주를 떠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 중앙당 당무감사에서 흥덕구가 부실지구당으로 지정까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별로 정치적 활동을 접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물론 뭐 저에게 섭섭한 게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빈자리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걸 접고 다시 복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관해서 좀 여쭤보면 이제 그 정우택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의 복귀 명분으로 네. 당시에 이제 그 공천이 네. 그 원칙이 없는 것이었다, 네. 혹은 뭐 잘못된 것이었다, 그 백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고 있는데 정당성, 복귀의 정당성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판단이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아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백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 봤거든요. 그 백서는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백서가 아니고 개인이 발간하는 백서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도 보면 굉장히 조잡합니다. 오타, 좌점식 우갑 뭐 이런데 좌정식으로 되어 있거나
공당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뭐 장난쳤다, 공천을 장난쳤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치 당의 공식 백서인 것처럼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건 오류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는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쵸, 근거를 대시면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흥덕구로 갈 때 험지 출마한다고 본인이 마치 이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그럼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제 설명이 있은 다음에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정치,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어떤 당의 기여도라든지 충성도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이 이 당직도 맡고 공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당 대선이 지금 불과 뭐 7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도당위원장으로서 충북의 대통령 선거 총 책임을 지고 지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곧 당원 당규상부는 도당위원장 직무가 정지될 그런 상황에 여기 상당부 예비 후보를 등록하는 것이 명분이나 대의나 당을 위해서 하는 건지 개인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잘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제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상당구를 위해서 상당구가 비어있어서 상당구를 책임진다고 오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흥덕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흥덕구가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흥덕구가 사고지구당이 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뭐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흥덕구에 남아 계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거든요. 도당위원장으로서 어떤 대통령 선거를 총괄 지휘하시는 부분도 문제가 없고, 흥덕구도 사고지구당이 안 돼 있고, 제가 복귀해서 상당구 관리해서 지금까지 우리 조직이 다 살아있어서 훨씬 더 대통령 선거 운동하기도 편하고 유리하고 뭐 이런 상황을 굉장히 이제 엉클어지는 상황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만들어졌다. 이거는 뭐 평가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객관적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럼 동기가 뭐냐?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그러니까 그 재선거로 이제 굳히신 걸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출마나 그런 쪽은 예. 전혀 고려 안 하시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 고향에서 봉사한다고 왔는데 거기 좀 더 치중하고 싶고, 그 속에서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뭐 역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법률을 개정하고 개혁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재선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옥군에서 구초도 겪으셨고, 또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 출마 결정을 하신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지금 이번에 나가셔야 된다라고 결심하신 뭐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우선 시기적 측면에서의 말씀. 예. 지금 나와서 제가 보는 어떤 상황이라는 전국 상황에 우리 특히 이제 상당구를 중심으로 한 청주 상황이 그냥 이대로 제가 포기하고 물러서기에는 너무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제가 정치 입문해서 뭐 약 1년 정도 활동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더 좀 나은 상황을 만들고 개혁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시 원위치되거나 퇴보했던 상황, 이런 부분이 좀 극복이 되려면 뭐 제가 당선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활동을 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조금이라도
시계추를 조금이라도 좀 더 앞으로 돌려서 미래로 좀 돌려놓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의 열망과 열정이 너무 컸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바람을 외면하기 좀 힘들었다는 측면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뭐 저의 개인의 어떤 영달과 출세와 무슨 당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부분들이 이 청주 정말 너무 엉망이 됐습니다. 역할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바람, 그 부분을 정말 어떻게 보면 눈물로 호소하는 듯한 그 표정들을 보면서 저도 같이 좀 가슴이 먹먹하고 죄송스럽고 1년을 어쨌든 제가 1년을 비우어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속에서 그 죄스러움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라도 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가져올 연재를 물어보시니까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 역할을 하는 데까지는 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들, 제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계속적인 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어떤 지위를 갖든지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모르지만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제가 체력과 건강에 허락하는 한은 이렇게 아마 여러분 곁에서 계속 있을 겁니다.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지금 그 바로잡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좀 보세요. 개인적으로 지금 대선 체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그 지역 도당을 어떤 형태로 좀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당이 중심을 잡아야죠. 도당이 중심을 잡고 도당이 어떤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의 당심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모든 걸 끌고 나가야 된다. 당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되고 당원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지금은 당이 막 어떻게 보면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봉합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 근데 어쨌든 현재 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은 정우택 씨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우택 씨가 지금에서라도 큰 틀에서 대의 명분에 입각해서 대선 승리 그리고 우리 당의 어떤 충북의 국민의힘 우리 당이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렇게 간다면 저야 뭐 도당위원장을 모시고 정말 모든 걸 바쳐서 대선 승리와 충북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발전 그리고 국민의힘이 충북의 발전을 기여하고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당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데 모든 걸 바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저도 가장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솔로몬의 지혜라도 좀 빌려서 잘 해결돼서 좋은 모습 속에서 우리 청주 시민, 충북 도민들을 좀 편안하게 하고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에게 신뢰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상황이 오도록 저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분열과 대립과 다툼은 마이너스 내지는 공멸의 상황으로 왔지 그것이 어떤 발전과 전체적인
상황을 좀 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한다. 뭐 역사가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면,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내려놓고 하심하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지층분들이 따로 모임도 갖고 같이 움직이시는 건 알고 있는데 예. 향후 뭐 일정 간단하게 좀 말씀해 향후 일정은 우선 이제 중앙당과 협의해서 대선에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좀 조율하는 부분이 남았고요. 상당부 재선거 부분은 정치 일정에 맞춰서 뭐 이제 공천 신청이라든지 공천 신청 전 단계 예비 후보 등록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공천 시점, 공심 구성 뭐 이런 거에 그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할까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어쨌든 1년 이상 비웠으니까 우선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우리 상당부 당협의 조직이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대선 선거운동 활동과 저 개인적인 어떤 또 재선거에 대비하는 그런 활동들을 병행해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거. 더 없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장시간 좀 궁금증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나름대로는 뭐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공식 활자화될 수도 있고 영상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 보니까 제 진정성이 다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조금 더 먼 훗날 괜찮은 사람이었다. 충북의 그 정치나 충북을 위해서도 조금은 역할을 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법조인으로 살아온 세월도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은 어쨌든 공조직 속에서 주어진 틀 속에서 살아오는 거여서 아무래도 이 정치인보다는 재량의 내지는 문신의 폭이 좁았던 부분이어서 조금 다른 영역이고 정치인에서 훨씬 더 넓고 어떻게 보면 광활한 그런 영역이어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훨씬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도움도 주시고 조언도 좀 해주시고 잘못된 길 내지는 오류가 있을 때는 가차없는 질책도 좀 해주시고 모든 걸 받아들여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말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면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로 뭐 또